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4년간 포항시 흥해체육관 임시구호소에서 머물러 온 이재민들이 1,435일 만에 구호소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유명 업체인 태영건설이 경주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약 10,000제곱미터의 산림을 불법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 8일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었죠. 금이 간 아파트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재민들은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구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4년이 훌쩍 지난 오늘 이재민들이 새로운 거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의 흥해체육관. 지진에 피해를 입고 텐트 생활을 시작한 이재민 9세대가 이불과 가재 도구를 치웁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텐트도 철거합니다. 체육관 생활을 끝내는 건 무려 4년 만입니다. 마음이 후련하고 우울했던 거 막 내 여기 대피소에 왔다 하면 울어. 지난 2017년 포항을 강타한 지진. 진앙지인 흥해읍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 이재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집에 대해 고쳐서 살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의 어떤 사정을 모르고 비난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더라고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민들은 2평 남짓한 이 작은 텐트 하나에 의지해 생활해왔습니다. 성인 남성이 편히 눕기도 어렵고 추위와 더위를 막기에도 부족해 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름도 불편했지만 모기도 있고 그랬지만 겨울에는 이제 위풍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진특별법을 근거로 심층 조사를 벌인 끝에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 어떻게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일단은 3개월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쪽에 가는 게 낫겠지만 거기도 보장이 돼 있지 않은 곳이라. 삶의 터전을 잃은 지 1,435일. 지진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지만 이재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태영건설이 경주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산림 10,000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허가 변경 절차를 통해 태영건설의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줬는데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주시는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과정에서 산림 10,000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지난 7월 적발됐습니다. 산림 훼손은 진입로를 따라 주로 이루어졌고 주변 야산 10여 곳이 잘려나가 황토색 토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부서에서 현장 갔을 때 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 및 관련자, 태영건설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를 받고. 하지만 경주시는 불법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영건설이 훼손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경상북도가 이를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불법 산림 훼손을 원상복구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 합법화해 준 것인데 경주시는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며 규정에 따른 조치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지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변경 승인되면서 사업 부지에 편입됐고 산지 복구 의무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지난 8일 태영건설 골프장에 대해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이 훼손됐지만 결국 태영건설에게 가해진 처벌은 검찰의 약식 기소, 벌금형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어제 코로나 환자 2명이 발생했으며 오늘은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했던 경주에서도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업 중 끊어진 줄에 맞거나 화물창에서 질식해 숨지는 등 지난 5년간 선내 안전사고로 31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6년에 71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79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어구나 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한 사고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실족 등 해상 추락과 나홀로 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역시 경북대병원도 간호사들이 계속 떠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대학교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 학교 위상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대 모집 인원은 5,018명인데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4,362명으로 포기율이 86.9%에 이릅니다. 여러 대학에 복수 지원한 뒤 경북대보다 더 나은 대학을 찾아간 학생이 90%에 육박한 겁니다. 단과 대학별로 보면 과학기술대의 합격 포기율이 150%로 가장 높고 생태환경대 137%, 의과대 40.9%, 예술대 32.6% 등입니다. 포기율이 100% 이상인 건 신입생 대부분이 추가 합격자들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경북대의 합격 포기율은 2016년 58%이던 것이 지난해는 80%를 넘겨 해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선발한 학생을 또 다른 대학교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지방 공립대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여러 투자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의 휴스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직군을 만들어서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해 퇴직한 경북대병원 간호사 중 근무 기간이 5년 이하인 간호사가 88%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습 기간이 길어 비정규직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등 여건이 나빠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장님, 병원장님들 다 수습 기간 한 1년씩 해보세요. 일이 제대로 되실까?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상황인데.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얼마 전 경북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보육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 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상북도가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다시 의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서로 떠미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과연 올해 안에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의문입니다. 이도은 기자가 전합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묻자 교육과 학예의 사무를 보는 교육감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경상북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은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경상북도가 교육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다시 맡겼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돼 있는데도
유독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보름 뒤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경상북도는 법제처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할 경우 보육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필요한 227억 가운데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영유아 아동 지원액 66억 원을 교육청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교육청의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각 지자체가 당장 전체 사업비의 70%인 159억 원을 연말 전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구미가 32억 원, 포항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산이 18억 원, 경주가 15억 원, 안동이 9억 원, 영주가 5억 원을 연말 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보육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갈등이 지급 주체에서 재원 마련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애초 선심성 현금 지원을 강행한 경북교육청이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재정지원금은 상승한 반면 노동자 근로환경은 악화됐다며 재정지원금 관리 감독을 포항시에 촉구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코리아 와이드 포항의 재정지원금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포항시가 직접 나서서 재정지원금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당분간 사측과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경북경찰청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환차액을 이용한 투자 방식인 FX 마진 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180억 원대 규모의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8세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해 회원 12,600여 명을 대상으로 단시간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유도해 2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범죄 수익 중 12억 원을 환수하고 내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6m의 높은 파도가 일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한기가 또다시 내려오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두꺼운 외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한때 포항에는 소나기가 내렸고요. 아직 울진과 울릉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이 15도, 포항 16도, 경주 17도까지 오르면서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도지사와 지역 보훈단체장들은 오는 25일에 독도를 방문해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영남대에서는 오는 22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영유권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마련됩니다. 또 26일부터는 안동 탈춤공원 일원에서 독도를 소재로 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제3회 독도상품 비즈페어가 열립니다.